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정, 간절함, 진심, 수험생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한국사 김석훈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영국의 수상 처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실패란 인간에게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크던 작던 간에 누구에게나 인간은 실패를 거듭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열정을 잃어버린다면 성공으로 갈 수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간에 뭐 공부를 하다가 한 번, 두 번 시험에 떨어지셨건 아니면 지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건 간에 실패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열정을 잃어버리는 순간 합격이라는 성공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열정, 그거 하나만은 절대 잊지 말고 수험생활을 끝까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열정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합격이라는 성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득점을 위해서.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조선 후기 역사서인데, 이 조선 후기 역사서는 사실 문화사 파트 중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공무원 문제와 경찰 문제와 나왔을 때 이 부분의 문제를 가장 많은 오답자를 낼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의 문제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파트 같은 경우를 노래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계속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냥 아예 외워버리자라는 얘기로 한번 이 노래를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면서 웅얼웅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는 어디다가 제가 개사를 한 거냐면 무조건이라는 노래는 웬만하면 다 아시죠? 자, 무조건이라는 노래에다가 개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조선후기 역사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노래를 한번 제가 쭉 불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이런 순서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래는 잘하지 못해도 혹시 여러분들 다 끝나고 나면 박수 한번 딱 나이스하게 쳐주신다면 되게 땡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러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역사서 달려갈 거야. 기전체로 시작할 거야. 동사 차녀온 허목의 동사 홍여하의 휘찬 여사야. 발해고유 득공 이종희 동사 해동 역사 한치윤이야. 강목체인 동시에 편년체 사서 여사제강 유계야. 동국 통감 제강 홍여하가 쓰고 동사회강 임상덕이야. 강목체 완결판 안정복이야. 동사강목 안정복이야. 짜짜라짜라 짠짠짠. 편년체 역사서 동국역대 총목 홍만종이 저술하였고. 열조 통기 정복 태조부터 영조 조선 역사 서술하였네. 기사본말첸 열여실기술 이긍이기 저술하였고. 동국 통감 제강 기마 신정통 동사회강 기마 삼무통 동사강목 삼국 무통으로 간주 고구려를 강조하였고. 동국역대 총목 단군과 기준 정통으로 인정하였네. 짜짜라짜라 짠짠짠.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중간에 선생님이 약간 좀 버벅거리긴 했지만 열심히 한번 불러봤습니다. 박수 치시는 분들 반드시 만점 맞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기전체 역사서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기전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서술한 역사서를 기전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본기라고 하는 것은 황제들의 업적을 나열한 걸 우리가 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연표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정리하는 걸 지연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열전이라고 하는 건 신하들의 전기를 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역사를 서술한 걸 우리가 기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동사찬효가 나오고 있는데 이 동사찬효라고 하는 것은 이 오운이라는 사람이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대 애국명장들의 전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동사찬효다. 그리고 우리나라 풍교의 시작은 기자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기자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우리가 고조선 그러면 삼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조선, 즉 단군이 세운 조선과 기자가 세운 조선과 위만이 세운 조선을 이야기할 때 이 중에 짱깨가 하나가 있습니다. 짱깨가 바로 누구냐면 기자예요. 기자가 동쪽으로 와서 고조선을 건국했다, 조선을 건국했다. 이걸 기자동래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준왕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우리 맨 처음에 역사 발전의 단계를 할 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배울 때 또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기준을 무너뜨린 게 바로 위만이거든요. 그럼 이 쫓겨난 준왕이 어떻게 되었다? 준왕이 한반도 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이 바로 훗날 마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한은 사만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뒤에 가면 또 이야기가 언급이 될 텐데 사만정통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기자를 반드시 정통으로 여겨야만 사만정통론이 나올 수 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나라 풍교의 시작이 기자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훗날 남인들에게 가장 추앙받는 사서가 바로 동사찬효다. 자, 이렇게 하나를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이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래쪽에도 동사가 있고요. 위에도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하나는 일사자를 쓰고 있고 아래에 있는 동사는 역사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는데 일사자를 사용한 허목의 동사는 허목은 남인입니다. 남인의 영수였고요.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주체성 그리고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허목의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홍여화의 휘찬여사. 앞으로 이제 여사자가 나옵니다. 이제 여사자. 자, 이 여사자가 나오면 어떤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거냐면 고려사입니다. 고려사의 두음법칙을 해서 여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에는 그냥 아예 휘찬여사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휘찬여사나 휘찬여사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홍여의 휘찬여사는 고구려의 역사가 얼마나 휘황찬란하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휘황찬란하냐. 단 한 번이라도 쉽사리 오랑캐들에게 금방 굴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랑캐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즉 외이부록이라고 해서 바깥쪽 오랑캐와 관련된 부록을 따로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거란전, 여진전, 일본전 등을 외이부록이라고 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해고. 유득공이 발해고를 서술하는데 선생님 왜 발해고라고 합니까? 발해사라고 하지 않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유득공은 발해에 대한 관련된 역사 내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발해사라고 이름을 짓지 못하고 고찰을 한번 해본다라고 해서 발해고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발해고니까 발해 역사 연구를 심화시킨 건 당연한 얘기겠죠. 시험 문제에도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역사서 중에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꼭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이종휘의 동사. 아까 우리 허목의 동사는 일사자를 사용했지만 이종휘의 동사는 역사사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종휘는 동사에서 고조선의 뒤 여러분들 고조선 그러면 우리가 그 뒤를 만약에 배울 때 사만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삼국시대를 배운다거나 그럼 역사가 단절된다. 고조선이 차지했던 땅을 그 땅을 부여와 고구려와 옥저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부여, 고구려, 옥저를 고조선의 후예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동사에서는 고구려 역사 연구에 대한 심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단군조선 본기. 자, 보통은 고조선의 역사는 사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를 서술할 때 외기라고 해서 바깥쪽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스님이 본기라고 하는 건 왕들의 황제들의 업적을 나열하는 걸 본기라고 했잖아요. 고조선, 단군조선의 본기를 최초로 서술한 역사서가 이종휘의 동사다. 그래서 우리 역사 인식의 폭을 대륙으로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스님이 이야기할 때 한치 이야기를 하는데 한치 드셔보셨죠? 자, 한치는 오징어랑 비슷하게 생겼죠. 뭐가 더 비쌉니까? 한치가 좀 비싸요. 그런데 중국산 수산물이나 일본산 수산물 많이 안 드시죠. 중국산은 중국산이라고 싫어하고 일본산은 후쿠시마 원전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싸게 파는 거야. 한 마리에 10원씩. 오, 얼마나 쌉니까? 그래서 왕창 산 거야. 중국과 일본의 한치를 500마리 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500마리 사가지고 먹으려면 이거 상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냉장고에 들어있어도. 그럼 냉동실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먹는다? 해동시켜 먹는다. 이렇게 하세요. 자, 중국산, 일본산 한치 500마리를 사서 필요할 때마다 해동시켜 먹는다. 이것도 시험 문제 보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을 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버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다가 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나타나죠.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이나 우리가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중국은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일본은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바라봤을까라고 하는 역사 인식의 폭을 확대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해동 역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노래라고 하는 건 반복이에요. 조선 후기 역사서 달려갈 거야. 기전체로 시작할 거야. 동사 찬요 오운 허무의 동사 홍여하의 비찬 여사야. 바래고 유득공 이종이 동사 해동 역사 한치윤이야.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강목체인 동시에 편년체사서 이렇게 말했죠. 요거는 강목체라고 하는 역사서는 평가 중심의 역사서를 우리가 강목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가 중심의 역사서. 그리고 강목체가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자, 여사제강, 동국통감제강, 동사회강, 동사강목이라고 해서 모두 강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 중심의 역사서는 강자가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평가를 하되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연대순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걸 편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년체란 연대순으로 서술하는 걸 편년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반드시 강목체 역사서는 연대순으로 서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뒤집으면 안 됩니다. 뭔 얘기냐? 편년체라고 반드시 강목체는 아니에요. 강목체는 반드시 편년체이지만 편년체가 강목체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보면 유계의 여사제강. 자,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을 때 여사자가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죠? 고려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거다. 또 똑같이 볼게요. 고려사, 제가 얼마나 강하냐. 이렇게 얘기했죠. 고려사가 강하다는 이야기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거란과의 항전, 여진과의 항전, 몽골과의 항전, 홍건적과의 항전, 어떤 항전을 보아도 단 한 번도 쉽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런 북방민족과의 항전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곧 훗날 노론 세력들이 북벌을 이야기할 때 바로 북벌이란 오랑캐, 즉 청나라를 치자. 이게 바로 북벌이거든요. 그래서 노론 세력들에게 가장 추앙받는 사서가 되는 거다. 주의할 점은 아까 앞쪽에서 오운의 동사찬요는 남인에게 가장 추앙받는 사서, 그리고 유계의 여사제강은 누구에게? 훗날 노론에게 가장 추앙받는 사서이다. 이걸 꼭 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감. 아까 홍여하는 휘찬 여사도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기자의 마지막,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왕이라고 했잖아요. 그 준왕이 한반도 남쪽으로 도망가서 스스로 한왕이 되었다. 그 한이 바로 마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기자와 마한과 신라를 정통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근데 홍여하는 앞에서 휘찬 여사도 쓰지 않았습니까? 휘찬 여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자, 마한, 신라를 정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상덕이 동사회강, 동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동사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자, 우리나라 역사를 야, 홍여하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어떡하냐? 내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겠다. 1회차, 2회차는 다시 한번 할 때 회자를 쓰거든요. 자,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겠다. 네가 말한 건 말이 안 된다. 자, 기자는 당연히 짱깨인데 그 기자의 마지막 왕인 준왕이 세운 마한도 정통으로 인정하면 어떡하느냐? 결국 이런 거의 연장선상인 삼국, 신라 중심의 삼국 또한 정통성이 없다. 그걸 무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통으로 간주합니다. 그러자 안정복이가 됐어. 자, 콜. 내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줄게. 자, 너네들 시끄럽고. 이 안정복은 실학자 이익의 제자입니다. 이익의 제자. 이익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익의 영향을 받아서 안정복이가 역사를 실증적이고 고증적인 측면에서, 왜냐? 이익도 실증적, 고증적 입장에서 역사를 평가하려 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안정복이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은 오케이, 삼국만 무통으로 여기자. 왜 삼국만 무통으로 여기느냐? 신라 중심의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고구려를 봐라. 안정복이 동사강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고구려의 강대함은
백제에 비할 바도 아니다. 신라가 차지한 땅은 남쪽 일부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고구려의 강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사강목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고구려의 강대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 여기 뭐만 무통으로? 삼국만 무통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동사강목은 고조선부터 언제까지의 역사서냐면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동사강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편년체 이야기를 볼까요? 편년체. 자, 이 편년체라고 하는 건 연대순으로 서술한 걸 편년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동국 역대 총목이 있죠. 홍만종입니다. 자, 단군하고 기자, 조선의 기준을 정통으로 인정했다. 단군과 기준을 정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조통기라고 하는 열조통기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열조통기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영조통기라고 해라. 왜 영조통기라고 해라? 밑에 가면 열여실 기술이 있습니다. 이 열여실 기술과 열조통기는 둘 다 조선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왕부터 어느 왕까지냐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열조통기는 태조부터 영조까지 조선의 왕들에 대한 정치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열조통기예요. 반면에 열여실 기술은 태조부터 현종까지입니다. 그럼 이거 바뀌면 당연히 틀렸겠죠. 그러면 안 바뀌게 하려면 열조통기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 영조통기라고 하자. 이거는 조선의 역사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사본말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건 중심의 역사서를 기사본말체라고 하는데, 이긍익이 약간 백과사전의 서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긍익이 조선의 정치사, 문화사를 중심으로 사건들을 중심으로 조선의 역사만을 서술하고 있는 게 이긍익의 열여실 기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사본말체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특징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은 뭐라고요? 반복이에요.